안녕하세요.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 졸린 눈 재수술인데요. 졸린 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학 용어 또는 진단 명으로는 이제 안검하수라고 해서 눈 뜨는 힘, 그러니까 눈꺼풀을 많이 들어올리지 못하는, 그래서 눈이 좀 졸려 보이고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또는 보상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마와 눈썹을 써서 이렇게 이마에 주름이 가 있고 이마를 들어서 눈 뜨는 힘이 약한 것을 보상하는 그런 이제 현상을 일컫는 용어가 되겠죠. 환자들 입장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졸려 보이는 눈, 졸린 눈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,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눈 성형을 주로 하는 입장에서 환자분들은 이제 눈 성형을 쌍수라고 해서 쌍꺼풀 수술이 메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. 일부분 맞는 얘기죠. 우리 동양인들에게 이제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작아 보이고 이제 예쁘지 않으니까 쌍꺼풀 수술을 해서 눈을 키운다, 커 보이게 한다. 또 뭐 일부분 맞는 말이지만, 그 쌍꺼풀 수술을 하면 모든 사람이 눈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.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쌍꺼풀을 한다고 해서 눈이 커지질 않고 오히려 그 졸려 보이던 눈이 더 드러나서 별로 좋지 않은 결과, 첫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고요. 그래서 이제 첫 수술에 만약에 눈 뜨는 힘이 약하시다면, 안검하수가 있다면 그것을 교정하는 눈매 교정을 반드시 해야만 좋은 결과를 이제 낼 수가 있는 거고요. 눈매 교정이라고 이제 하는데, 성형외과에서 그 방법에는 이제 비절개 방식이 있고 이제 절개 방식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비절개 방식은 아무래도 그 효과가 좀 절개 방식에 비해서 좀 적고, 그 다음에 좀 커졌다고 한들 다시 좀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뜨는 힘이 약한 졸려 보이는 눈의 경우에는 비절개 방식은 적합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절개 눈매 교정이 필요한 건데, 저는 그래서 이 절개 눈매 교정이 눈 성형에서 아주 중요한, 의사마다 이제 굉장히 테크닉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실력도 다른 굉장히 편차가 많은 수술이라고 생각해요. 쌍꺼풀 수술은 사실 편차가 클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절개 눈매 교정이 눈 수술의 꽃이라고 생각하고, 이것을 잘해야만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졸린 눈 재수술,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일이 없어진다. 절개라는 방법, 그리고 뭐 이제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테니까 재수술을 할 일이 없겠죠. 근데 이제 오늘 보여드릴 분들은 첫 수술을 하셨는데 이 졸린 눈이 개선이 안 돼서 쌍꺼풀 수술의 결과가 좋지 못한 이제 그런 분들을 재수술 해드린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거예요. 재수술 케이스를 보여드려야만 첫 수술을 하실 분들도 내가 눈 뜨는 힘이 약하면 반드시 절개 눈매 교정을 해야겠구나, 이 절개 눈매 교정을 잘하는 의사를 찾아야겠구나, 이런 교훈을 이제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, 수술을 하셨는데 졸려 보이는 이제 재수술 케이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, 첫 수술을 아직 안 하신 분이라고 해도 첫 수술을 쌍꺼풀 수술만 한다거나 아니면은 눈매 교정을 잘 안 됐다거나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좀 잘 알아봐야겠다, 이제 이런 정보를 얻으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졸린 눈 개선시킨 케이스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나오는 케이스들은 그 소세지 눈들이 나올 텐데요. 이 졸린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제 쌍꺼풀 수술을 만약에 쓸데없이 조금이라도 높게 하면 바로 소세지 쌍꺼풀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쌍꺼풀을 높게 잡아서도 이유가 있지만, 눈이 크게 안 떠지게 되면 그 쌍꺼풀 사이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소세지 같아 보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졸린 눈 겸 소세지 눈인 거예요. 소세지 눈을 개선하는 것도 했지만, 라인도 내렸지만 이제 안검하수 교정, 졸린 눈 교정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 5일째 이분 보시면은 눈이 바로 또렷해져서 쌍꺼풀이 두꺼워 보이지 않는 거죠. 쌍꺼풀이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졸린 눈 해결이 잘 됐기 때문에 개선이 잘 된 그런 케이스예요.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죠. 쌍꺼풀도 조금 높게 되긴 했지만 졸린 눈이 잘 안 떠지기 때문에 이 높은 쌍꺼풀을 소화를 못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안검하수 교정을 재수술로 잘 했기 때문에 이분도 5일째인데 벌써 효과가 잘 나타나서, 그리고 눈매 교정이 잘 되면 쌍꺼풀이 딱 압박이 되면서 붓기가 별로 생기질 않아요. 그래서 재수술이라고 해서 붓기가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첫 수술보다 훨씬 더 붓기가 적다. 라인도 낮추고 눈매 교정도 했으니까요. 이분도 눈매 교정이 아주 잘 된 케이스죠. 세 번째 분 이제 중년 여성분인데,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. 중년 여성분들이 특히나 20, 30년 전에 이제 쌍꺼풀 수술이 이제 유행할 때 이렇게 좀 높게 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의사가 조금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, 눈 뜨는 힘이 약한 사람이면은 쌍꺼풀이라도 좀 얇게 잡아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 쌍꺼풀을 비슷한 높이에 잡아버리는 그런 병원들이 있죠. 그러니까 눈매 교정을 잘 할 거면, 잘 할 수 있으면 좀 높게 잡을 수도 있는 건데, 눈매 교정 하지도 않을 거면서 쌍꺼풀만 이렇게 높게 잡아버리면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죠. 그래서 이분도 거의 뭐 20, 30년 만에 재수술을 결심하셔서 라인도 조금 내렸지만 절개 눈매 교정으로 졸린 눈 재수술을 잘 했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또렷해지면서 쌍꺼풀을 잘 소화하게 된 그런 케이스죠. 쌍꺼풀보다 눈매 교정이 더 중요하다, 눈 수술에서는. 그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해요. 다음 분도 쌍꺼풀 너무 높게 났고 졸린 눈이시죠. 특히 왼쪽 눈은 더 약하잖아요, 힘이. 그래서 상당히 눈의 결과가 좋지가 않은데 수술도 3번인가 4번 하셨어요. 그래서 재수술이 될 텐데 다시 제가 이제 눈매 교정을 절개로 제대로 해드려서
또렷하게 해드렸더니 이제 서클렌즈까지 끼고 오셨더니 눈이 아주 크고 또렷해지셨죠.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눈매 교정을 잘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런 메이크업, 서클렌즈 같은 것도 잘 껴주시면 완전 다른 인상의 또렷한 사람이 그런 될 수 있다. 그래서 쌍꺼풀 수술보다는 눈매 교정의 효과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다음 케이스가 이제 라인이 높게 잡힌 게 아닌데 소세지가 나온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는 쌍꺼풀은 뭐 한 9mm 정도로 그렇게 일반적인 높이죠. 그렇게 높은 높이가 아닌데 눈 뜨는 힘이 약하니까 소세지인 그런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라인 별로 내릴 필요가 없고 눈매 교정만 잘 해줘도 눈이 이렇게 또렷해지면서 소세지는 거의 없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첫 수술 때 이제 눈매 교정을 잘 했으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리가 없고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눈매 교정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죠. 다음 분들부터 이제 아직 소세지 케이스는 아니지만 눈매 교정이 잘 안 돼서 아쉬웠던 쌍꺼풀도 뭐 풀렸지만 졸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그런 재수술 케이스들이죠. 그래서 졸린 눈 재수술, 안검하수 교정 해드렸더니 아주 또렷해지면서 인상이 굉장히 개선이 됐죠. 다음부터 마찬가지 졸려 보이는 눈이라서 그랬는지 쌍꺼풀은 되게 낮게 해놓으셨어요. 어찌됐든 졸려 보이는 느낌은 나아질 리가 없는 거죠. 개선이 안 된 거죠. 그래서 쌍꺼풀도 느슨해지고 풀린 겸 저한테 제대로 재수술을 통해서 쌍꺼풀도 선명하게 고정하고 눈매 교정도 잘해서 이렇게 또렷하게 트임도 같이 해줬더니 눈 크기가 굉장히 많이 커져 보이는 그런 케이스고요. 이 다음 분들부터는 재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라인도 좀 키워주고 눈 크기도 키워달라, 이제 그런 이제 어려운 요구를 하신 분이죠. 근데 이런 요구를 이제 하셨을 때 아까 제가 소세지 케이스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라인을 높여버렸는데 눈매 교정을 잘 못하게 되면 이제 소세지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요구를 받았을 때 의사도 내가 눈매 교정을 잘할 자신이 있어야 모든 환자에서 일관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어야만 과감하게 디자인을 할 때 쌍꺼풀을 높여서 짤 수가 있는 거예요. 쌍꺼풀은 처음에 높여서 째고 나면 뭐 수술 도중에 내리기는 힘들잖아요. 근데 만약에 눈매 교정을 내가 잘 못해버리면 소세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절개 재수술을 할 때도 이 눈매 교정의 이제 실력 또는 어떤 일관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라인을 좀 높여드리고 눈매 교정을 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 높아진 쌍꺼풀을 소화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좀 화려해진 눈을 원하셨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고요. 다음 분도 마찬가지인데 쌍꺼풀이 그렇게 얇진 않은데 더 높여달라는 거예요. 이제 화려하게 하고 싶다. 나는 화장도 좀 평소에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화려한 눈을 원한다. 이런 경우가 이제 라인을 이렇게 굉장히 높게 하는데 눈매 교정을 이렇게까지 만약에 이 정도까지 못했다면 바로 소세지 느낌이 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죠. 1mm만 만약에 덜 커졌어도 소세지 느낌이 났을 그런 케이스예요. 그래서 눈매 교정을 절개 재수술하는 데 있어서 쌍꺼풀 수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, 마지막으로 남자분 케이스인데요.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첫 수술을 이제 남자분들은 속쌍꺼풀로 주로 하니까 뭐 아주 여자분들처럼 굉장히 이상해 보이거나 망해 보이는 그런 결과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. 근데 분명히 첫 수술의 결과가 약간 아쉽죠. 뭔가 아직 졸려 보이는 느낌? 눈이 또렷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질 않죠. 어머니가 아마 좀 끌고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재수술을 해야 된다. 본인은 별로 생각 없으셨는데 저랑 어머니 생각은 이 눈은 좀 아쉽다. 더 개선시켰으면 좋겠다. 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눈매 교정에 자신이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라고 해서 쌍꺼풀은 살짝 올리고 졸린 눈 재수술, 눈매 교정을 다시 제대로 했더니 훨씬 눈이 또렷해졌죠. 그래서 남자들도 쌍꺼풀은 둘 다 뭐 안 보이는 속쌍꺼풀이라고 해도 이 수술 후 결과가 훨씬 더 신뢰감 있고 뭔가 좀 또렷해 보이는 인상을 준다. 졸린 눈 재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내용 안에서 제가 다 졸린 눈의 어떤 필요성 또는 뭐 중요성, 그 결과를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졸린 눈 또는 안검하수 교정을 첫 수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보여드린 이런 10케이스 정도의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재수술로 이어지게 되는데, 두 번째 재수술을 잘해서 성공하신다면 그것도 뭐 좀 돌아오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, 뭐 재수술, 재수술인데도 눈매 교정이 계속 잘 안 돼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보곤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네 번째, 다섯 번째 수술 하신 분도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 눈매 교정의 중요성은 아주 눈수술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고, 특히나 눈뜨림이 약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잘해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서 첫 수술이든 재수술이든 받는 것이 좋겠다.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미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